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운입니다. 최근 몇 년간 NFL에서 손꼽히는 강팀이지만 그 강한 만큼 왕좌까지는 오르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팀을 꼽으라면 바로 버팔로 빌스 겁니다. 버팔로 빌스의 지난 몇 년간 성적을 보면 2019년 10승 6패로 플레이오프 진출, 와일드카드전에서의 패배, 2020년 13승 3패로 플레이오프 진출 후 슈퍼볼 무대 바로 직전인 컨퍼런스 챔피언십, 즉 4강이라고 해야 될 건데 슈퍼볼 무대 바로 직전에서 진출했다가 패배, 21년에는 11승 6패로 플레이오프 진출해 디비전 라운드, 즉 8강전에서 패배, 22년에 역시나 13승 3패로 플레이오프 진출 후 디비저널 라운드, 즉 8강에서 패배를 했는데요. 정규 시즌에서 지난 4년간의 성적을 보면 47승 18패에 승률 72%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AFC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에서 2위만 2번 할 정도로 리그의 정말 대표적인 내노라 하는 강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정말 명실상부하게 리그 최강의 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쩔뚝이 괴물이라고도 불리우는 한 발로 팀을 슈퍼볼 우승시켰던 캔자스시티 칩스의 그 패트릭 마홈즈에 가로막히면서 NFL 최고의 무대인 슈퍼볼에 한 번도 나가지 못했는데요. 20년에는 컨퍼런스 챔피언십, 즉 슈퍼볼 바로 직전인 4강 무대에서 24대 38로 캔자스시티 칩스에게 패배를 했고, 그 다음엔 21년에는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마찬가지로 캔자스시티 칩스를 만나면서 NFL 역사에 남을 명승부를 펼쳤지만 피해자가 되면서 패배를 했었죠. 이처럼 지난 몇 년간 어쩌면 NFL 역사에 남을 왕조를 구축하고 있는 캔자스시티 칩스에 가로막혀서 굉장히 좀 시대의 피해자가 되었을 뿐, 버팔로 빌스의 역량은 정말 강합니다. 90년대에도 4번 연속 슈퍼볼을 진출했지만 4번 연속 슈퍼볼 패배라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성공의 역사를 가진 버팔로 빌스의 팬들, 흔히 말해 빌스 마피아라는 별명이 있는 버팔로 빌스 팬들 입장에서는 늘 올해야말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명히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는 걸까요? 버팔로 빌스 이렇게 지난 4년간 정말 왕좌를 계속 노릴 정도로 전력을 흔히 말해 영끌을 한 덕에 조금씩 불안 징조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해요. 버팔로 빌스의 최근 몇 년간 약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다름 아닌 쿼터백 조시 알렌입니다. 드래프트 될 때만 해도 원석형 쿼터백으로 뽑히면서 동기 쿼터백들에 비해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던 조시 알렌은 지금 현재 명실상부 동기들 중에 최고 대열에 뽑히는 쿼터백으로 올라섰을 뿐만 아니라 현재 리그를 대표하는 쿼터백 중 하나다라는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조시 알렌이 가지고 있는 이 공격력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드래프트 데뷔했을 때만 해도 순수한 팔힘과 엄청난 덩치를 활용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는데, 여기에 팔의 정확도 같이 장착을 하면서 NFL에서 순수 팔힘, 정확도, 그리고 자기가 직접 들고 뛰는 능력까지 정말 다방면에서 가장 맞기 힘든 선수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버팔로 빌스의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조시 알렌에 너무 의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시 알렌이 패스하거나 직접 들고 뛰거나 모두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버팔로 빌스의 입장에서는 조시 알렌에게 맡기는 게 가장 성공률이 높을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비의 입장에서는 얘네는 이거밖에 안 하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기가 단순화되기 때문에 그 아무리 날카로운 무기라도 플레이오프급 같은 이 정말 수준이 올라가는 팀들을 상대로 했을 때는 어떻게든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약점이 분명히 지적되고 있는 버팔로 빌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스의 공격력은 대단히 높습니다. 빌스의 공격력을 지난 몇 년간 보면 22년도 전진야드 2위, 득점 2위, 21년도 전진야드 5위, 득점 3위, 20년도 전진야드 2위, 득점 2위일 정도로 조시 알렌으로만 공격할 거라는 걸 버팔로 빌스의 상대팀에서는 알고 있음에도 쉽게 막을 수 없는 선수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조시 알렌이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는 원석형 선수였다가 지금처럼 정말 막기 어려운 리그의 초엘리트급 쿼터백이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스테판 딕스입니다. 스테판 딕스는 20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미네소타 바이킹스에 있다가 버팔로 빌스로 이적을 했는데요.
이적하자마자 스테판 딕스와 조시 알렌은 비디오 게임을 같이 할 정도로 절친 중에 절친이 되었고, 기존의 리그에서 가장 과소평가받던 리시버 중 하나였던 스테판 딕스는 버팔로 빌스에서 1번 리시버로 올라섬에 따라 20년도에 리시버 중에 야드 1위, 캐치 횟수 1위를 기록하면서 명실상부 팀의 1번을 넘어서 리그 1번 리시버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히 스테판 딕스에게 공을 던지는 조시 알렌의 실력도 일취월장하게 되는데요. 아까 조시 알렌을 비롯한 버팔로 빌스의 지난 3년간의 성적을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보면은 19년도의 버팔로 빌스는 조시 알렌이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진 야드 리그 24위, 득점 23위로 보시면은 19년에서 20년까지 단 1년 만에 스테판 딕스가 영입을 하면서 공격력이 얼마나 껑충 뛰었나 알 수 있습니다. 조시 알렌의 개인 성적만 보아도 19년도와 20년도에 정말 얼마나 괄목할 성장을 보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4000야드라는 지표가 많이 의미가 퇴색됐다 해도 여전히 엘리트 쿼터백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가 4000야드인 만큼 20년도에 들어서면서 확실히 엘리트의 계보에 조시 알렌이 올랐고, 여기에는 아무리 개떡같이 덜떠도 찰떡같이 받아주는 스테판 딕스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올해 오프시즌에 몇몇 호사그들에게 아주 재미난 말이 나옵니다. 버팔로 빌스의 첫 맨더토리 미니캠프, 즉 모두가 반드시 참가하는 미니캠프에 버팔로 빌스의 리시버인 스테판 딕스가 무단으로 불참을 한 건데요. 그리고 이에 대해 버팔로 빌스의 감독인 슌 맥더머스는 이 무단 불참에 대한 인터뷰에서 very concerned, 즉 매우 걱정된다라는 인터뷰를 합니다. 전문을 좀 의역을 하자면 스테판 딕스는 오늘 훈련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사람들 훈련에 참석했다. 이거는 매우 걱정되는 사안이다.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과 팀에 대한 질문들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딕스의 불참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팀의 쿼터백인 조시 알렌도 인터뷰에서 스테판 딕스의 문제는 팀워크와 관계되어 있으며 스테판 딕스와 팀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조금 더 중재자 역할을 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물론 별거 아닌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 면으로 A급 리시버가 훈련 1일차에 불참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도 했고, 그게 시즌 전체 게임에 영향을 못 미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버팔로 빌스가 이제 신시내티 벵갈스에게 정말 혼쭐이 날 때 스테판 딕스는 노골적으로 조시 알렌과 버팔로 빌스의 수뇌부를 향해 이게 뭐냐 하고 제스처를 취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고, 대부분의 1번 리시버의 특징이기도 한데 NFL 최고의 디바 포지션인 와이드 리시버들에게 대한 흔한 오해는 자기에게 공이 오길 바란다는 건데요. 이 디바스러움이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와이드 리시버들이 언해피를 띄우는 순간은 팀이 지는데 자신이 활용되지 않을 때요. 승부욕의 화신들이자 자기 실력에 대한 철저한 자부심이 있는 에이스 와이드 리시버들은 자기에게 아무리 많은 수비가 붙어있다고 해도 하늘에 떠있는 공을 자신이 잡고 내려올 빅플레이를 만들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팀이 이기고 있을 때는 자기의 맨마킹이 붙어서 다른 쪽에 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팀이 지는 상황에서 아무리 자기에게 수비가 붙어있다 한들 왜 나한테 안 던지냐 라면서 팀의 전술에 굉장히 강한 불만을 품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팀의 에이스 1번 리시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캔자스 칩스에게 패배하고는 동료들에 비해서도 한참을 필드에서 떠나지 못했던 스테판 딕스의 승부욕과 클래스, 그리고 리그 내에서 거의 제일 가는 트래시토커 중에 하나는 스테판 딕스의 성격을 생각했을 때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이 패배에 왜 자기가 활용되지 않는지 불만이 있었을 거거든요. 물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날 경기에서 스테판 딕스는 10번의 타겟, 즉 그를 향해 조시 알렌이 10번이나 공을 던지면서 그날 경기에서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패스가 그를 향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팀은 완전히 대패했고, 분명히 몇몇 순간에 스테판 딕스가 왜 나를 안 쓰냐라고 불만을 터뜨릴 포인트도 그의 입장에서는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즉 올해 훈련에 돌아오자마자 대충 팀 돌아가는 걸 봤는데 뭐야, 작년, 재작년 졌을 때랑 똑같이 전술적인 컨셉으로 하고 있으니까 야, 이대로는 안 돼, 이런 식의 어느 정도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닐까 하는 게 저의 가장 보수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별일이 아닐 수 있어요.
와이드 리시버라는 포지션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워낙 감정적인 선수들 그리고 자신의 실력에 자부심이 있는 선수들이 많고 버팔로 빌스가 최근 몇 년간 정말 손끝에서 대권을 놓친 느낌이 있어서 스테판 딕스와 이 버팔로 빌스의 운영진 스테판 딕스를 커버치지 않고 걱정된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한 이 감독 간의 본격적인 불화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스테판 딕스의 야 이대로 안 된다고에 대한 답답해함이 터져 나온 사건일 수도 있어요. 스테판 딕스 또한 그 누구보다 팀의 승리를 원하는 팀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어쩔지는 사실은 시즌이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 참 NFL의 리그라는 게 워낙 선수 생명도 짧고 셀러리 캡이 강한 리그이기 때문에 4, 5년 이상 강한 NFL 팀들이 정말 적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난 몇 년간 지적되었던 조시 알렌에 대한 강한 의존도가 있는 플레이 스타일을 유지할지 그런 와중에 스테판 딕스의 활용도를 늘릴지 아니면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전개가 될지 혹은 스테판 딕스와의 본격적인 불화와 이별과 갈등의 시작이 지금 시작되었는지 여러모로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시즌이라 합니다. 감사합니다.